자, 이쪽 다시 보세요. 오늘 공부는 뒤로 막 달려가면서 앞을 까먹으면서 가면 절대 안 되는 공부고 누적이 돼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뭐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처음 했던 내용들 자꾸 누적을 시킬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설명된 용어를 두 글자로 줄이세요. 무슨 수야?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수, 변수, 항상 같은 수, 상수, 관계에 있는 수, 개수. 되신 거죠?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계에 있는 수는? 아니,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계에 있는 수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수. 오케이. 그러면 현재 돈과 미래의 돈은 가치가 같은 돈, 다른 돈? 다른 돈.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했지만 현재의 돈은 원금만 있는 것. 미래의 돈은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그 이자를 까고 현재로 오면 더 작은 돈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현재 1억, 1년 뒤 1억, 10년 뒤 1억 액면금액 그대로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언제 돈을 선택해야 된다? 현재 1억. 왜? 가치가 제일 크니까. 현재 가치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1년 뒤 1억에는 1억에는 걔는 원금 1억이다. 이자가 더해진 1억이다. 이자가 더해져서 1억이 된 거다. 그럼 이자를 까고 오면 걔는 9천 얼마겠네요. 그렇죠? 10년 뒤 1억은 1억처럼 보이지만 이 이자가 붙은 돈이다. 그래서 이자가 거의 한 4천은 붙은 걸 거예요. 4천 정도는. 그럼 까면 6천 얼마겠네. 되셨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돈의 종류는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고? 일시불, 일시금.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현재 가치, 몇 년 뒤 금액, 몇 년 뒤 금액은 미래 가치. 네. 그래서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로 양분한다. 그래서 3, 3하다.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 몇 개? 3개. 미래 가치 계수 3개. 그 중에 일시불 관련 내용은 각각 하나씩. 1이니까 하나씩.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이어 2개. 2개씩. 그래서 3개가 됐던 거죠.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놓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현재가치 계수인지 미래가치 계수인지 물어보면 걔는 뭐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라고 돼 있으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저당상수,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는 안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는 방법,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 미래가치 계수. 상환기금 계수, 미래가치 계수.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계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다 그러면 X네. 연금끼리는 미래가치 내에서 역수, 현재가치 내에서 역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6개를 총 몇 등분? 3등분. 죽음의 T. 걔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의 T로 묶여진 각각 둘이 역수관계. 일시불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미래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걔는 뭘 의미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더라. 그럼 결국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곱한 값이나 뭐로 나눈 값이 똑같다? 이거는 얘의 역수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는 건 뭐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 이해가 되면 이러면서 하라고, 이러면서 제발. 네. 됐죠? 그럼 저당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로 나눠도 똑같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자, 여러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현재가치 두 글자로 줄이면 현가. 그럼 미래가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미가라고만 안 하면 돼. 내가. 올 내자를 써서 내일. 네? 그러니까 내가 계수다 그랬을 때 걔는 미래가치 계수의 줄임말이네요. 그렇게 쓰기도 해.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저당에는 뭘 곱한다고? 저당에는 뭘 곱해? 저당자까지 한번 해보세요. 저당에는 뭘 곱해? 저당까지 곱하는 거죠. 저당자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당 상수 곱하면 얼마씩 모아라가 나오는 거지. 땡 얼마씩 갚아라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일시불로 빌리고 걔를 갚아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얼마를 모으고 싶어. 그럼 20년 뒤, 10년 뒤에 그 돈을 내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거네. 걔의 정체가 상환기금. 10년 뒤 1억, 20년 뒤 1억이 상환기금이죠. 그럼 거긴 뭘 곱해? 상환기금 개수를 곱하면 얼마씩 적립해라가 나오는 거지. 얼마씩 모아라가. 그러니까 은행 직원은 그 둘을 많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답답한 은행 직원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처음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 미래부터 출발, 과거부터 출발, 현재부터 출발. 현재. 항상 우리는 투자 판단을 언제 내린다? 현재.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다 현재인 거야. 그럼 현재 100% 출발. 이자가 달라붙으면 그 100%의 이자가 10%면 110%? 1년 뒤 금액이면 110% 한 번? 2년 뒤 금액이면 110% 두 번? 110%에 110%니까. 그 다음 또 10%가 달라붙으면 110%에 세 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가치는 투자 원금만 있는 거고 미래 가치로 고친다는 건 원금에 뭐가 더하는 것? 이자를 더하는 것. 근데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만 알아서는 계산할 수 없다. 기간만 알아서는 계산할 수 없다. 둘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자 까는 게 알 까는 것? 돈이 알 까는 게 이자율, 이자. 그래서 R로 들어간다. R%. 맞죠? 그 다음 기간은 N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부했던 게 뭐만 주면 지금 우리에게 이자율과 기간만 주면 몇 년 뒤 금액인지만 주면 우린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자율 7%면 7%가 되는 거예요? 107%가 되는 거야? 107%. 5년 뒤면 몇 승? 5번? 107% 5번을 곱하는 거네요? 현재 100% 기준으로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거지. 107%의 5승. 1.07의 5승. 지금 그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처음 시작은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고? 네, 현재부터 출발해요. 현재부터 출발. 시작은 현재 가치 출발. 100%부터 출발해요. 100%는 1이었죠? 얘는 원금만 있는 거다? 네, 원금만 있어요. 이때 미래 가치로 고쳐보래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래. 그럼 뭐가 붙는 거지? 원금의 이자가 달라붙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 그럼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 이자율과 기간을 줘야 돼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과 기간이 주어져야 되죠. 그때 만약에 이자율 주고 기간을 줬으면 이자율이 R%면 100 플러스 R 10%면 110%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게 5%면 105%. 네. 그럼 얘가 N년 뒤 금액 2년 뒤면 2승, 1년 뒤 금액이면 1승. 얘를 곱한다. 얘를 곱하면 되죠. 1 플러스 R의 N승을. 이걸 우리 구하는 식을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제 금방.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이자를 빼는 거야? 자,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 더하는 거네? 이자를 더하는 것. 어디에? 원금의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식은 곱하는 거야? 실은 더하는 거야? 곱하죠. 지금 나온 이 수식을 곱하는 거잖아.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현재 1억이 있는데 현재 1억을 10% 이자율로 1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1억 1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
이자가 붙으면 110%가 되는 거죠? 110%? 110%잖아. 1년 뒤 금액이면 한 번 곱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수식이 1.1의 1승이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더했어요? 곱했어? 곱한 거지, 지금. 수식은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네. 그럼 잠깐만 여기 볼까요? 결국 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이 너무 쉬워요. 현재 가치 원금만 있을 때 얘를 미래 가치로 고친다는 건 뭘 더하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건데 이자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자율 R% 기간 N년 주면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구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자를 더하는 거니까 액면 금액은 그냥 보여지는 금액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중에 뭐가 더 커요? 액면 금액은 미래 가치가 크죠? 뭐가 더해졌으니까? 원금만 있고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네. 커지잖아. 그럼 액면 금액이 커지는 걸 할증한다고 할까? 할인한다고 할까? 할증한다고 하는데 이자를 더할 때 계산식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곱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이 수식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를 돌리면 얘가 나와요? 뭔 얘기를 한 거냐면 더하기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게 x가 되잖아. 그래서 할증하는 건 곱하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건 곱하는 거예요. 이 수식을 곱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그러면 현재 가치로 고치는 경우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미래 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떼고?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으로 고치는 것? 그럼 액면 금액이 커져 작아져? 액면 금액이 작아지죠. 뭘 떼는 만큼 이자를 빼는 만큼 액면 금액은 작아지죠. 그럼 얘를 할증한다고 할까? 할인한다고 할까? 할인한다고 하겠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자를 빼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할 때처럼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이자가 얼마가 붙었는지 알아야 걔를 떼지. 그렇죠? 그럼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기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기간에 따라 붙은 이자가 다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곱했던 놈으로 곱해서 미래 가치가 됐는데 곱한 놈으로 나눠주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가잖아. 그래서 얘를 환원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할인 자체를 환원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라고 했죠? 현재 가치부터 출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없으면 미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출발? 자, 100%부터 출발. 100%의 이자율이 이자가 달라붙어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것. 그래서 미래 가치가 됐다가 걔를 이자를 까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환원됐다는 표현을 쓰고 액면 금액은 작아졌으니까 할인. 그러면 칠판 이쪽 보세요. 이자를 빼는 건데 할인하는 건 실제 식은 곱하는 거예요? 빼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것. 여기다가 땡땡 붙이면 나누기야? 네. 맞아요? 그렇잖아 실제로.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뭐 하는 거고? 이자를 더하는 건데 얘는 곱하는 거고. 지금 뭘 보여주는지 잘 보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는 건데 나누는 거다? 실제로? 지금 그 얘기를 알면 되겠죠. 되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뭔가를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어.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해요? 현재 가치 원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자, 이제 분수의 성격을 공부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분수의 성격을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분수는 잘 알죠?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되잖아. 주제 파악을 잘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분수의 성격을 보는데, 분수는 모분의 모? 분모분의 분자.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맞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자로. 자, 이 크기가 얘 크기예요. 이 글씨의 크기가 얘 크기야. 그럼 지금 분모와 분자 중에 뭐가 커? 분자가 커요.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 작은 수? 1보다 큰 수? 얘가 5인데 얘가 6이면 1.2잖아요. 얘가 10인데 12야. 1.2잖아. 지금 그네요. 그럼 이때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다? 제발. 분모와 분자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 1이죠. 그래서 분수가 1이면 분모와 분자의 크기가 같은 거다? 같은 거예요. 크기가. 그럼 이번에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의 크기가 커. 그럼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분수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0.9, 0.8, 0.5 이렇게 나오면 분모 1 기준으로 0.59, 분모 1 기준으로 0.8이니까 당연히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값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얘가 만약에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면 얘는 1보다 크다? 아까와 반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원래 값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 우리가 원래 1억이 있는데 1억에 1을 곱하면 얘 1억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1억에 1.5를 곱하면 얘 1보다 큰 수죠? 곱하면 1억보다 커져 작아져? 1억 5천으로 1억보다 원래 금액보다 커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1.1이면 1억 1000이니까 원래 금액보다 커지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얘가 0.9래요. 그럼 0.9는 1보다 작은 수죠? 90%가 되는 거잖아. 지금 0.9를 곱한다는 게 원래 금액의 90%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9천만 원?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죠? 네. 그럼 얘가 0.5면 5천만 원으로 더 주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고 분자가 더 큰 값이면 분수가 뭔지 모르는데 이놈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분자가 더 커. 그럼 얘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커지겠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이번엔 분모의 크기가 크대요. 그럼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 곱하면 얘는 1보다 작은 수니까 곱하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원래 값보다 작아지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암기 방법 하나를 공부할 거예요. 암기 방법. 이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자, 죽음의 티는 뭐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티가 뭐예요? 이럴 수 아까 3등분 쳤잖아. 그 죽음의 티를 항상 딱 먼저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 다음 주 숙제는 얘를 적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숙제가 있어? 안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럼 못부터. 자, 얘 죽음의 티를 딱 그려놓고 각각이 들어가는 걸 적으면 되겠죠? 얘 뭐예요? 아니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오케이? 그럼 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내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그럼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이제 서서히 죽기 시작하네. 그럼 얘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얘의 역수가 상환기금 계수, 감채기금 계수. 둘이 역수.
그럼 여기는 저당상수. 돈을 빌렸을 때, 적금 부을 때? 돈을 빌렸을 때 얼마씩 갚아 나갈지 사용할 때, 구할 때 사용하는 거?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건 이쪽에 있네? 맞아요? 그게 상환기금 계수죠. 그럼 적립할 금액이 나오네 바로? 지금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저당상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책임계수. 이것만 딱 적을 수 있으면 일단 우리는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를 구분할 수 있죠. 칠판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뭐가 틀렸는지 대답하는 거야. 화폐의 시간가치계수 중 현재가치 관련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책기금 계수가 있다. X죠. 얘는 미래가치계수잖아. 오케이? 다시 질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역수다. X. 얘 절대로 못 넘어가. 죽음의 T. 예.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역수라고 그랬죠. 그게 기억나면 돼. 그럼 저당상수로 곱한 값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로 나눈 값은 똑같다. X죠. 이 둘이 지금 역수라고 얘기한 거잖아. 조금만 속도를 늦춰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니까. 됐죠? 다시 여기 잘 봐야 돼. 감책기금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5죠. 이 둘이 역수야? 맞아요. 그럼 역수관계를 곱하면 1이지. 그렇죠? 그럼 질문.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0이 된다. X 1이 되네요. 그게 역수래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만 물어보고 있냐면 죽음의 T를 딱 그려놓고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 관련 하나씩 박아놓고 일시불 관련 하나씩 박아놓고 연금 관련 2개씩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음의 T, 그래서 일시불끼리 역수,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가 아니야. 연금끼리는 현재가치 관련 계수 속에서 역수, 미래가치 관련 계수 속에서 역수인 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역수관계의 표현이 얘로 곱하거나 얘로 나눈 값 똑같다. 그게 역수. 이 둘을 곱하면 1이다. 그게 역수.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감책기금 계수는 미래가치 관련 계수?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왜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얘 10년 뒤 1억에 10년 뒤 1억 적금을 타고 싶다. 그럼 그 금액에다 얘를 딱 곱하면 얼마씩 적립해라 되어가 나오죠. 얼마씩 적립해라. 얼마씩. 그럼 얼마씩이 연이어 나온 금액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얘와 공통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얘 현재 1억을 빌렸다. 현재 1억. 10년 뒤 1억 적금을 타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얘들을 딱 곱하는 순간, 얘들을 여기다 곱하는 순간 쫙 쪼개지지. 쫙 쪼개지지. 일종의 분색이잖아. 분색이. 얼마씩 갚아라, 얼마씩 모아라. 네? 얘들을 딱 곱하는 순간 쪼개지죠. 네? 그럼 1억에 얘를 곱한 순간 얼마씩으로 쪼개지니까 이 나온 금액은 당연히 1억보다 커져 작아져? 아니 1억을 20등분 냈는데 1억보다 큰 금액씩 20년을 갚아야 돼? 작아지죠. 완전히 쪼개질 거 아니야. 네? 10년 뒤 1억을 모으고 싶어. 그럼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곱한 순간 나온 금액은 1억이에요? 이게 적어도 20등분 쳐야지. 작아질 거 아니야. 됐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이거 순간 놓치면 나중에 진짜 엄한 공부를 하게 돼. 죽음의 T, 각각 역수. 얘 숙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일시불 관련 계수는 일시불의 계산은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금액을, 일시불 현재 금액을 일시불 미래 금액으로 만들어. 네? 일시불 미래 금액을,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만들어. 그럼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을 현재로 갖다 미래로 갖다 고치는 건 식이 간단하겠죠. 그럼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연이어 나오는 금액 다 모아서 현재, 이제 미래 얼마인지, 아니면 이때 10년 뒤 1억을 쪼개면 얼마인지. 이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연금의 계산식은 간단할까 복잡할까? 복잡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이 각각 수식일 거 아니에요. 수식. 6개가 수식이 있다고. 식이. 그럼 그 식이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럼 간단한 식이 나오면 뭐로 가면 돼? 일시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판단하는 방법이. 식이 복잡해 딱 봤더니. 그러면 그때는 뭐로 가면 돼? 연금에 관련된 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할 기준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을 판단해 볼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 나올까요? 1 플러스 R의 N승은 원금이에요?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 플러스 이자 몇 년 뒤? 몇 년 뒤? N년 뒤에 원리금인 거죠? 원금이야 원리금이야? 예, 원리금이죠 지금?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주인공들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이 나올까요? 이 식에 1이 나오겠지? 1이 뭐라고? 원금이죠. 1은 1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1은 100% 원금이에요? 원금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계산하는 식에서 원금이 더블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원금에 원금을 더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식 사이는 절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 수식이. 오케이? 그럼 항상 이 두 식은 중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야 빼면 이자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실은. 네? 그런 기준이라고, 기준. 그럼 R도 나올까요? R이 뭐야? 이자죠, 이자율. 그래서 이제 식은 이 6개의 식이 다 얘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그 구성된 내용이 복잡하면 뭐고? 연금 관련 수치인 거고, 수식인 거고. 간단하면? 일시불 관련 수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요. 이거 이렇게 기준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 그럼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전 지구상에서 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진짜로.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의 구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잘 보고 대답하세요.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현재가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미래가치가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n승을 하면, 자, 현재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n승은 n년을 더하는 거잖아요? 말 표현이. 그럼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지? 플러스 n승이 되는 순간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잖아. 현재 기준으로. 그럼 현재가치, 미래가치? n년 뒤로 가니까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플러스 n승이 나오면 현재에서 n년을 더하니까 뭐가 된다? n년 뒤 미래가 되므로 미래가치 계수다, 현재가치 계수다? 미래가치 계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n승이라고 붙어 있으면 식에 마이너스 n승이야. 그러면 얘는 현재에서 플러스 n승이 됐다가 n년을 빼면 올해로 돌아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n년 뒤에서 n년을 빼면 현재가 되는 건가요? 현재가 되니까 얘는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겠죠. 식을 알아보는 방법이 그 얘기인 거야. 다시 n승이 돼 있으면, 플러스 n승이면 n년 뒤 금액이 되니까 걔는 미래가치 계수? 잠깐만.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가 나온다. 그럼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네? 미래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미래가치는 n년 뒤 금액이야? 지금 현재 금액이야? n년 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에서 플러스 n승이라고 나온 수식이 있으면 걔는 미래가치로 간 거니까 이 계수 자체가 미래가치 계수다 라고 지금 판단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n승이 돼 있으면 n년 뒤에서 n승을 빼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현재 가치로 간 거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수겠지. 식을 판단할 때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일시불 관련 계수와 연금 관련 계수의 구분은 간단하면 뭐고? 일시불의 계산이고 복잡하면 연금의 계산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합쳐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와 쪼개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의 구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계수가 둘인데 어떤 놈을 곱하면 쫙 쪼개진대. 어떤 놈을 곱했더니 연금들 다 모아서 덩어리 금액. 현재 얼마일까? 10년 뒤 얼마일까?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거래.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길면 앞으로 식이 분자가 길면 분자가 큰 거야. 식을 봤을 때.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 1보다 큰 수? 그럼 얘를 곱하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죠, 원래 금액보다.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수식이다. 쪼개는 금액? 덩어리 금액? 곱하면 커지는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계수인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분모가 긴 식이 있어. 분모가 긴 식.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 그럼 얘를 곱하는 순간 커져요, 작아져? 작아지죠. 그럼 얘는 쪼개주는 거라고. 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이제 절 보세요. 이쪽 차례.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알게 돼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 6개. 뭐부터 그리고 출발? 죽음의 t. 다시. 뭘 그리고 출발? 죽음의 t를 그리고 출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 2개 받고, 연금 2개 받고. 그렇죠? 일시불끼리는 서로 역수, 연금끼리는 미래가치 내에서 역수, 현재가치 내에서 역수. 이 옆으로 절대로 못 간다. 역수관계, 이게 머릿속에 딱 기억나면 돼. 그 다음 수식이 복잡한 수식과 간단한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간단한 뭐고? 일시불 관련 계수의 수식인 거고 복잡한 수식이면 연금 관련 수식이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플러스 n승이라고 식이 붙어 있으면 걔를 곱하면 n년 뒤가 되니까 미래가치 관련 계수인 거고 마이너스 n승이면 n년 뒤에서 마이너스 n을 빼면 현재 그러니까 걔는 현재가치 관련 계수가 되는 거다. 그래놓고 분자와 복잡한 수식 중에 분자와 분모 중에 분자가 큰 거면 분자가 길면 수식이 분자가 큰 거니까 1보다 큰 수. 그럼 걔를 곱하면 커진다. 덩어리 금액 만드는 계수.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럼 분모가 길면 1보다 작은 수니까 걔를 곱하면 쪼개진다. 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합쳐서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식의 구성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1 플러스 R의 n승은 원리금이죠. 원리금이래매. 1은 원금이죠. 이 둘은 절대로 더하지 않는다. 이게 둘이 더해지면 원금만 따블이니까. 원금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이는 항상 뭐다? 얘는 함께 사용되는데 둘 사이는 항상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수식에는. 네? 원리금과 원금은 돈이잖아요. 돈끼리 같이 다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와 원금 사이가 더하기가 되면 이 원금이 되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둘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복잡한 수식에서 1 플러스 R 앞에 플러스가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이 앞이 이 뒤에 붙는 게 플러스 n승인 거예요.
플러스면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n승이 되면 얘는 수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세요? 그럼 다시 이제 뭐가 다른가 봐. 이 원리금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뭐와 뭐는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원리금과 원금은 같이 함께 다닌다고 그랬는데 항상 중간이 마이너스래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앞이 1이란 얘기지. 식이. 그럼 1-1 플러스 R이면 여기가 플러스 n승일까 마이너스 n승일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얘는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뭐가 붙는다? 얘는 마이너스 n승이라고요. 수식이. 그럼 이 수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n승이면 x라고. 그런 수식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 n승 없다고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R은 이자율이야, 이자율. 그래서 얘만 따로 다녀요. R은 얘들과 따로 다닌다고. 따로. 부호는 항상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현재 100% 기준으로 우리는 미래가치 만드는 것부터 공부하는 거죠. 네. 그 이자율이 10%면 10% 달라붙어서 110%가 된다 그랬지. 이자율이 10%면 과거에 90%였다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플러스라고 부호가. 마이너스 R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분수에 분모와 분자로 대입시켜요. 개수는 다 분수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이에요. 지금 뭔가를 하는 거야, 지금. 식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식.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 식이 가능한 식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얘 가능해요? 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난 네가 이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 뭐? 1 플러스 R의 n승이 정체가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이름 뭐? 원금. 돈끼리는 더한다 뺀다? 뺀다. 맞죠, 이 식이? 여기까지. 그럼 얘가 플러스 n승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플러스 n승이 맞아요? 왜 맞아? 이 앞이? 지금 이것도 이의신청 들어가서 사람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4%라고 얘기하면 4%가 변화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 4%야?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건 플러스라고 학창시절에 공부했어요? 안 했어? 했죠. 근데 이걸 이의신청 들어가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기 안 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n승이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야? 맞다고요.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이 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부분의 공부 방법인 거예요. 얘는 5야. 그럼 두 번째.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래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둘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있을 수 있고 하나가 뒤에 있을 수도 있죠.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 n승이 맞아요? 플러스 n승이야? 마이너스 n승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인 게 있을 수 있어요? 1-R은 있을 수가 없죠? 원금 마이너스 이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오케이? 된 거예요. 얘는 5. 그럼 이제 이게 있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아까 주인공이 뭐였는지 대답해 보세요. 원리금 주인공? 원금 주인공? 셋이 있었잖아. 이자율, 원금, 원리금. 원리금이 1 플러스 R의 n승이고 원금이 1이고 이자율이 R이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데 하나는 왕따라며.
R만 따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이 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R이 따로 나온다고. 같이 나왔잖아 지금. 이 식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식 자체가. 이런 식은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R-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은 이걸 딱 보면서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승 맞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자율은 따로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맞는 거야? 원금 1이지 1. 얘는 x라고요. 마이너스 R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자, 손 한번 다시 거국적으로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손 빨리 들어봐. 뒤에 다 들었어. 빨리 손 들어봐. 네, 내리고. 어떤 수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수식 외우는 게 31회 때도 나왔어. 또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엔 내고 욕 비지게 먹었는데 또 낼 수 있다고. 근데 이걸 그냥 단순 암기해서는 답이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 마이너스 R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이자를 더하는 걸 공부했지. 처음 출발을 기준으로. 그래서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이 됐다가 거기서 이자를 까고 원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원금 자체에서 이자를 까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은 나올 수가 없어. 따로 다니는데. 그럼 플러스 R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지금. 그러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은 자 5 X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첫 번째 돈과 돈이에요. 돈과 돈이야? 원리금과 원금이야? 맞죠? 둘 사이는 마이너스야? 둘 사이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는 여기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n승이지 마이너스 n승이면 안 된다고. 지금 뭐가 틀렸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x야. 그러면 제가 뭐로 바뀌어야? 플러스 n승으로 바뀌니까 맞는 문장으로 바뀐 거죠 지금. 다시 1 원금 1 플러스 R n승 원리금 둘 사이 마이너스 맞는 식 같아? 틀렸죠? 왜 틀렸어? 그렇지 마이너스 n승이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라고. 뭐가 틀렸는지 보여줘야 돼 지금. 딱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식을 정확히 판단할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수식이 있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나는 누구의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돼. 6개 중에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면 플러스 n승인가요? 플러스 n승이죠. 그럼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금액이 되는 거야? n년 뒤 금액이 돼요. 얘를 곱하면. 그럼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얘는 미래 가치 계수겠네. 얘는. 그래 놓고 식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그랬더니 이것도 복잡해 죽겠어요? 그러면 안 돼. 간단하죠? 얘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야? 일시불.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얘가. 지금 그렇게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안 돼. 뭐였냐면 우리가 얘밖에 계산을 안 해봤었어. 10% 이자율. 그럼 110% 1.1 2년 뒤 금액 1.1의 2승. 아까 그거 계산했잖아요. 그럼 걔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정체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지. 네. 그럼 결론은 얘를 곱해서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로 나누면 현재가치가 되겠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은 2의
마이너스 2승은 이건가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2의 2승을 곱하는 게 2의 2승으로 나누는 거다? 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의 역수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승이니까 아까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앞에 플러스면 플러스라며. 지금 그게 아니고 원금과 원리금 둘이 들어갔을 때 사이가 마이너스일 때는 아까 그 내용대로 괄호 앞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간단한 수식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마이너스 n승이면 얘는 현재 가치가 되는 거네? 얘를 곱하면 현재 가치로 되는 거죠. n년 뒤에서 n년을 빼니까 현재잖아. 그럼 현재 가치 계수죠, 얘는? 정체가. 간단해, 식이 복잡해. 간단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이네?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 거죠. 6개 중에 나는 누구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됐어요? 다시 잠깐만 이제 이쪽 잘 보세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끝날 때까지 이 내용 하나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이 가끔 계셨냐면 이런 분이 있었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한테 보여줘봐. 이 수식이 왜 나오는지를 보여줘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99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제가 초기에는 이 부분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등비수열을 쫙 적어서 승질 나요, 안 나?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져, 좋아져? 등비수열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걔를 쫙 깔아놓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해 줬어.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그 식을 적는 데만 2시간에 걸려서 설명하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찾아와, 수강생이. 왜 찾아올까? 물어봐.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몇 문제가 나오나요? 그 말은 뭐야? 적게 나온다고 대답하면 안 하려고. 뭔 얘기냐면 듣고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들어. 네. 그리고 그걸 식을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식을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할지만 알면 되겠네요. 외우면 되잖아, 이 식을. 그렇죠? 그래서 만든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쪽. 여기 잘 보세요. 플러스 n승이 되면 n년 뒤 금액이 돼? n년 뒤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수야? 이제 대답을 하라고. 무슨 계수? 미래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고 이 식이 간단해, 복잡해? 간단하니까 얘는 일시불.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뭐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미래 가치 계수죠. 된 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되려면 원리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원리금이 보이시죠? n년 뒤 원리금이잖아. 지금 그렇게 보여야 돼. 그 다음 이 식이 딱 나오면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을 빼면 현재 가치 계수네. 얘는 간단하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죠. 얘가 정체가. 그러면 이 식이 딱 떴어요. 간단해, 복잡해? 복잡해요. 연금과 관련된 수식일까요? 일시불일까요? 연금과 관련된 수식인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미래가치 계수인지 현재가치 계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봐야지. 플러스 n승, 마이너스 n승? 플러스 n승이니까 n년 뒤 금액을 만드는 거. 그럼 얘는 미래가치 계수겠네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겠지? 지금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얘의 정체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기금 계수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예. 그럼 얘가 분자가 길어요, 분모가 길어? 분자가 길면 분자가 큰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겠네요.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오겠지.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거죠, 지금. 플러스 n승이니까 미래가치 계수구나. 복잡하니까 연금이구나. 그럼 연금 관련 미래가치 계수구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기금 계수인데 이거 저당상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역수관계는 이 둘이니까. 그때 분자가 더 기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얘를 곱하면 원래 금액보다 커지네.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왜 덩어리 금액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를 정말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는데 쉽게 한번 보자고요. 1,000만 원이 있어. 이거 10,000원은 이제 생략할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얘가 10번. 1년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뒤부터 시작해서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10년 뒤까지 몇 번의 연금? 10번의 일시불이라고 하나요? 연금이라고 해? 연금이라고 하죠. 왜? 연이어 나왔잖아. 연이어 나온 금액이죠. 맞죠? 그러면 얘를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0년 뒤까지 연이어 받는 금액, 연금을 1,000만 원씩 그냥 받으면 아무런 계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잖아. 1,000만 원씩. 정해진 날짜에 연말에 1,000만 원씩 그냥 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어. 지금 현재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얘들을 한꺼번에 받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얼마를 덩어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뭐에?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잖아요. 네? 세모를 알고 싶으면 세모 계수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연금의 뭐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죠? 이 덩어리 금액이. 그럼 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계수가 뭐라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1,000만 원에 자 이제 잘 보세요. 연금 금액은 지금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얘는 연금들 다 합쳐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계산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연금 얼마에? 1,000만 원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걸 만약에 안 곱하고 이게 몇 번 연금이니까? 10번이니까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1,000만 원씩 금액 10번이면 그 액면 금액을 합치면 그냥 단순히 합치면 얼마? 1억이죠. 1억이잖아. 그러면 이때 만약에 1억을 고스란히 받는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고려치 않은 거야? 고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현재 1,000만 원 기준으로 1년 뒤 1,000만 원은 그냥 1,000만 원 원금이다.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다.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 얘는 이 이자 붙어서 1,000만 원. 3년 뒤는 이 이자 붙어서 1,000만 원. 그럼 결국은 우리는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뭘 빼는 것?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빼는 거라며? 이자를 빼는 거죠. 그럼 액면 금액은 이 금액보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아니 1억보다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아니 잠깐만,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면서요. 그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빼는 거라며? 이자를 빼는 거라며. 그럼 이자를 빼는 만큼 커져 작아져? 작아져서 우린 뭐 한다고 했잖아? 할인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1억보다 작아져야죠? 이 계산된 수식은 계산이 되면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9천 얼마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냥 상식선상에서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금액을 제가 한꺼번에 땡겨서 받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그냥 1억을 준대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1억을 먼저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맞죠? 그럼 당연히 뭘 떼고 줄 거야? 이자를 떼어내고 주니까 이때 연금의 현가계수의 수치는 얘가 10년 연금이면 그 개념을 보라고요. 10년 연금이면 10번 연금이죠? 그럼 10을 곱하면 10이 나오겠죠? 10번이. 그런데 얘는 뭘 빼는 거니까? 이자를 빼는 거니까 이놈의 수치가 9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작아지잖아.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걸 잡아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수치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얘가 5년 연금이라고 줬다면 5년 연금의 현가계수래요. 그럼 얘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숫자가 얼마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때 숫자가 나오려면 당연히 5년 몇 %인지가 주어져 있어야 되네요. 이자를 까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수치가 얼마를 기준으로? 5번 연금이니까 5를 기준으로 5보다 지금 크냐 작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5점 얼마가 나올까? 아니면 4점 얼마일까? 얘 수치. 둘 중에 뭐? 얘죠. 현재 가치 계수가 곱해지면 현재 가치로 고쳐지는 거니까 이자를 빼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자가 빠지는 만큼 수치가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4점 얼마가 답이겠지. 되세요? 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뭐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금의 현가계수 수치가 만약에 250 얼마가 나왔어. 250점 만약에 250점 1, 2가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수치야. 수치. 그러면 얘는 30년 연금. 그럼 얘는 연마다 받는 30년이면 30번이죠. 예? 근데 얘가 만약에 달마다 받는 금액이었으면 연금이면 360번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금이 있는데 매년 받는 연금과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 연수여도 횟수가 다르죠. 그럼 얘는 30년 연금 연마다 받는 금액이면 30번이란 얘기잖아요. 얘는 몇 번? 360번이야. 근데 이 수치가 250 얼마래요. 이 수치가. 그럼 얘는 말하지 않아도 얘예요, 얘야. 연이야, 월이야? 월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연이면 얘 수치는 30을 기준으로 30보다 작지.
뭐가 빠진 만큼 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가 된 만큼 3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50이란 얘기는 크지? 360 기준으로 이자가 붙어서 그 깐 금액이 25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시험 문제, 33회 시험 문제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연인지 월인지 안 줬다고 이걸 이의신청 들어갔어요. 근데 수치가 얘가 170 얼마였다고. 170 얼마. 그럼 얘가 될 수가 없어. 기본이 월로 준 거야. 그 수치를 준 순간. 근데 그 수치와 아무 상관없이 막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개념을 아예 모른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잠깐만 다시 있죠? 잘 봐야 돼.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뭐 때문에 나온 거다? 말 그대로 매기간 받는 연금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걔들을 모아서 현재 땡겨 받으면 뭘 까고 받아야 돼? 이자를 떼어내고 받아야 된다고. 그럼 10번 받는 금액이면 당연히 10이 곱해지면 안 되죠. 10보다 작은 숫자를 곱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8년 연금이면 8번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8이면 안 되겠네? 8보다 작은 숫자여야 되겠지. 그럼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 수치가 더 작아지죠. 더 많이 떼니까. 오케이?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받으면 얼마일지가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곱해지는 이 수치 자체는 1보다 큰 놈이지. 분자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1보다 커서 곱하면 더 커지는 거죠. 원래 금액보다. 예,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잠깐만 있죠. 이걸 여기를 이해했으면 이걸 대답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대답 못하면 저걸 이해 못한 거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아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죠? 아까 동그라미 계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온다며.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나와요. 맞죠? 그럼 얘는 연금들을 다 모아서 미래로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을 매년마다 안 받고 나 10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얘 계산이죠.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이 덩어리 금액이 연금들의 미래 가치죠. 그래서 줄여서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겠죠? 그러면 얘가 그냥 10을 곱하는 거라면 얘가 얼마가 돼?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1억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더하는 거야? 이자를 더하는 거죠. 그럼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더 커져야 되죠, 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더해진 만큼 더 커지니까 10을 기준으로 10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면 10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 만큼 수치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10점 얼마 얼마 또는 11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지. 결론. 지금 아마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로 가면 뭐가 붙는 거고? 이자가 붙는 거고, 현재로 고치는 거 이자를 떼어내고 돌아가는 거다. 이자를 떼내요. 그래서 이자를 뺀 만큼 작아지니까, 액면 금액은 작아지니까 할인한다. 원래 금액으로 다시 돌아갔다 환원한다. 그 내용이죠.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 가치 계수는 이자를 더하는 거고,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지는 거고, 원래 금액보다.
현재 가치 계수는 뭘 뺀 만큼? 이자를 뺀 만큼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야. 액면 금액이. 맞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게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6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수식이 딱 나오자마자 다시 볼 거예요. 이 수식이 딱 나왔어.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부터 확인? 플러스 n승인지 마이너스 n승인지부터 확인. 그럼 얘는 플러스 n승이니까 n년 뒤 금액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미래가치 계수. 식이 복잡하니까 연금. 그래서 이제 범위는 6개 중에 2로 줄여졌네. 연금의 미래가치 관련 계수라고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기금 계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얘가 만약에 수치가 1보다 큰 놈이라면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라면 얘를 곱하는 순간 쪼개지는 거니까 감채기금 계수란 얘기네. 그래서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만 판단하면 끝나는데 긴 게 큰 거다. 그러니까 뭐가 길어서? 분자가 더 기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그럼 얘를 곱하면 커진다. 덩어리 금액을 만들어준다.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덩어리 금액. 얘의 정체는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거죠. 그럼 얘를 뒤집으면 감채기금 계수잖아요. 역수래매 둘이. 칠판 볼까요? 자, 이제 판단. 다시. 잘 보고. 뭐부터 확인? 플러스 n승부터 확인. 근데 이 식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식 자체가 맞는 식인지 틀린 식인지를 보는 거예요. 원리금과 원금은 같이 다닌다. 이자율은 따로 다닌다. 일단 맞게 돼 있네. 원리금과 원금은 중간에 마이너스 맞게 돼 있네. 이때 이 앞이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n승 맞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 식은 맞는 거죠, 일단. 그래 놓고 플러스 n승이니까 n년 뒤금액 미래가치 계수네. 복잡하니까 연금이에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얘는 둘 중 하나.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만 판단하면 끝나. 네. 그래서 봤더니 분모가 크다. 분모가 길죠. 길면 큰 거라고 지금. 그럼 분모가 길면 크면 1보다 작은 수네. 얘가 1보다 작은 수 0.1, 0.2 뭐 이런 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곱하면 작아지겠네? 쪼개지죠. 쫙 쪼갠다고. 얼마씩 적립해라.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뭐? 감채기금 계수라고요. 됐나요? 그럼 칠판. 다시. 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맞는지 틀린지부터 봐. 원금. 원금 플러스 이자. 둘 사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승. 이자율은 따로. 맞는 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 뒤 금액에서 n년 빼면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가 되는 거니까. 복잡하니까 연금과 관련된 수치. 6개 중에 둘만 이제 좁혀졌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이거나 저당상수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얘 지금 분자가 더 길다? 1보다 큰 수네? 그러면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수치죠? 맞나요?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언제? 현재 얼마인지 알아내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얘가. 그럼 얘를 뒤집으면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는 얘란 얘기죠. 다시 볼까요? 이자율 따로. 원금과 원리금은 둘이 같이. 사이는 무조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 빼니까 현재가치 계수. 식이 복잡하니까 연금. 둘 중 하나. 이때 분모가 기니까.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은 수. 곱하면 쪼개진다. 쫙 쪼개는 거죠. 분색이라고, 분색이. 얘는 얼마씩 갚아라? 가 계산되는 거죠. 얘의 정체는 뭐다? 저당상수. 지금 그 얘기네.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된 거죠. 지금 역으로 보통은 이식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하등 쓰잘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알아야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 식을 알아맞히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6개 중에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순간에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네요. 10분을 쉬고 마무리로 이걸 응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드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화폐 시간 가치 교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와야 돼.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듣고 집에 가면 말짱 꽝이야. 네, 10분 쉬세요.